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격동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 성장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이게 메모리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아마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마치 고요했던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요. 가격은 급등하고 물건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막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정보를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근본 원인은 뭐고, 또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 D램 시장 상황부터 들어가 보죠. 최근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제조사들이 가격 견적, 그러니까 코테이션 주는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바꾸거나 아예 잠깐 멈추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요. 특히 삼성전자는 DDR5 계약 가격 협상 자체를 상당 부분 중단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게 단순히 가격 올리려는 신경전? 이걸 넘어서서요. 진짜 공급이 타이트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죠. 공급사들이 견적 내는 걸 꺼린다는 건 발물건이 진짜 없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아주 강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AI 서버 투자,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서버형 D램 수요가 급증한 게 결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수요가 공급을 그냥 압도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가격 전망치가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거군요. 4분기 D램 가격 상승률 전망치가 원래 한 8에서 13% 정도였는데 이게 거의 2배 수준인 18에서 23%까지 치솟았다고요. 심지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맞아요. 특히 서버 수요가 워낙 강하니까 DDR5 가격은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와, 시장이 정말 뜨겁네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과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나 방향을 보면요. HBM이라든지 고성능 DDR5 같은 하이엔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가격 급등은 어쩌면 AI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이게 메모리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가격 인상 움직임은 뭐 특정 기업 하나만의 얘기는 아니죠. 메모리 3사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먼저 D램 가격을 한 20-30% 올리겠다 발표했고 특히 자동차용 메모리는 최대 7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아예 모든 제품 가격 책정을 중단하는 좀 강수를 두기도 했죠. 와, 70%면 정말 엄청나네요. 네, 마이크론의 그 조치가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주요 고객사들한테 4분기 D램 계약 가격을 한 15에서 30%, 낸드 플래시는 5에서 10% 정도 올릴 거라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고요. SK하이닉스는 뭐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고객들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사실상 3대 공급사 모두 가격 인상에 동참하고 있거나 뭐 할 준비가 다 됐다는 의미죠. 3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건 지금 상황이 그냥 개별 기업의 전략 문제를 넘어서서 업계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가격 조정 주기가 기존의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심지어는 뭐 주 단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단위요? 와. 네, 이게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그 진앙지,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결국엔 인공지능, AI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의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실리콘모션 CEO 월러스 코어의 분석이 이걸 잘 짚어주던데요. 현재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심지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까지 이 세 가지 핵심 저장 장치에서 동시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코어 CEO 분석이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HBM 수요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솟고 있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단계 못지않게 그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인퍼런스 단계에서 엄청난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추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HBM하고 고성능 DDR5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HBM이 들어보니까 생산성 측면에서는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양의 웨이퍼를 넣어도 만들 수 있는 최종 메모리 용량이 DDR5보다 훨씬 적다고요. 이게 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겠군요. 정확합니다. HBM은 여러 개 D램 칩을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리고 각 층을 TSV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하는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요. 칩을 옆으로 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 높게 쌓는 방식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DDR5 같은 일반 D램보다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이건 생산 효율성, 수율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구조력으로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만들기는 더 어려운 제품의 생산 역량이 집중되면서 다른 제품들 공급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D램 제조사들은 한정된 생산 라인이랑 자원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성 높고 수요가 폭발하는 HBM이란 DDR5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기술 성숙도가 높은 DDR4 같은 이전 세대 제품 생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네. 이게 바로 DDR4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2017년, 18년 서버 슈퍼사이클 때 대규모로 도입됐던 서버들 있잖아요. 네, 교체 주기가 됐죠. 네, 그 교체 주기 보통 4에서 5년인데 이게 딱 지금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코 CEO는 현재 시장 수요가 원래 예상했던 부족분을 훨씬 넘어서 생산 가능량의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까지 분석했죠. 이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서 정말 구조적인 부족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네, 구조적 부족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산량을 조금 늘리는 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요가 터져나왔다는 의미죠.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 왜 공급은 바로바로 늘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반도체 공장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막대한 투자 비용하고 시간입니다. 그 코 CEO도 언급했지만 최신 공정 1B나 1C 나노급으로 월 1만 장 규모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면요.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13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이게 그냥 공장 건물 짓는 비용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최첨단 장비 가격까지 다 포함한 거죠. 돈이 있다고 해도 바로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비용 문제도 푸지만 시간도 문제입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같은 핵심 설비들 있잖아요. 이런 건 네덜란드 ASML 같은 특정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문하고 실제 장비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장비 받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장비를 들여온다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또 수율 안정화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폭발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공급량을 확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닌 거죠.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자원을 HBM이나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9세대 메모리 생산 능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 높은 제품에 집중하려 할 테니까요.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DDR4나 DDR3 같은 9세대 메모리를 사용하는 PC, 가전, 또 일부 자동차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부품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정 영역의 혁신이 다른 영역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전형적인 연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연쇄 반응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중요해졌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대용량 HDD 공급마저 부족해지니까 그 대안으로 낸드 플래시 기반 SSD 수요가 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들이 HDD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 기반의 니어라인 SSD 구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어라인 SSD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쓰는 저장 장치인데요. HDD처럼 용량은 크면서도 SSD의 빠른 접근 속도를 어느 정도 갖춘 일종의 하이브리드 성격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가격하고 성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제품이군요. 그렇죠. HDD의 그 빈자리를 SSD가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낸드 제조사들도 QLC 기반 SSD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QLC는 셀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해서 용량 효율성을 높인 기술이죠. 맞습니다. QLC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저장 수요에 대응하기 유리하죠. 낸드 제조사들은 이 QLC SSD 생산을 늘리면서 2026년까지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양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필요한 저장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이폰 신 모델에서 저용량 옵션이 사라지는 것 같은 변화가 대표적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2026년에는 스마트폰 한 대당 평균 저장 용량,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평균 저장 공간 자체가 35%나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시장 역시 낸드 수요의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AI 기능뿐만 아니라 고화질 사진, 동영상 촬영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 평균 저장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기업용,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하고 소비자용, 스마트폰 같은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낸드 시장 역시 공급 부족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낸드 시장도 D램처럼 계속 공급 부족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까요? 기업용 SSD 시장은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HDD 대체 수요가 워낙 강력해서요. 다만 코우 CEO도 지적했듯이 현재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생산 능력만으로는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되는 그 막대한 양의 HDD 용량을 전부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HDD는 여전히 테라바이트당 비용 효율성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데이터 센터에서 SSD하고 HDD가 같이 쓰이는 형태가 되겠군요. 네, 향후 상당 기간, 어쩌면 10년 이상 SSD와 HDD가 공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 효율성이 중요한 QLC 낸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낸드 제조사들이 과거 치킨 게임의 아픈 기억 때문에 증설에는 좀 신중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바로 그 점이 낸드 시장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2010년대 후반에요. 공급 과잉으로 낸드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들 큰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좋다고 해서 섣불리 대규모 증설 투자에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수요가 갑자기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특히 고객사들이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중복 주문, 더블 부킹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대규모 주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 수익성 개선은 반갑지만 섣부른 투자는 피하겠다 이런 심리군요. 그럼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겠네요. 네, 당분간은 그런 신중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익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낮았던 HDD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변화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HDD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HDD 업체들이 이제는 완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예측 생산을 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주문을 받은 후에 생산하는 주문 기반 생산, 그러니까 빌드 투 오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빌드 투 오더. 재고 부담을 줄이고 확실한 수요에만 대응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미리 주문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겠네요. 네, 실제로 대용량 HDD의 납기일,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HDD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단연 계약과 함께 확정 구매 주문, 즉 PO, 퍼체스 오더, 취소 불가능한 주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네요. 네, 공급 부족 상황을 활용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이죠.
생산 능력 확대에도 소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장을 더 짓기보다는 기술 개별로 용량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요. 맞습니다. 연간 설비 투자 증가율을 한 5%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신 HAMR이나 MAMR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디스크 한 장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위 면적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공급량 증가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전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초고용량 HDD, 예를 들어 64TB나 128TB 같은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중국의 초고용량 HDD 수요 급증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 자체적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서두르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패닉 바잉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 변수가 글로벌 HDD 수급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DD 시장은 C8, 웨스턴 디지털, 도시바 이렇게 3개 업체가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들 업체가 증설을 꺼리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중국 수요까지 터지니 공급 제약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현재 HDD 제조사들의 매출 증가는 판매량 증가보다는 가격 인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용적인 공급자 주도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메모리 및 스토리지 시장 전체가 AI라는 거대한 동력에 의해서 구조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가격 등락 사이클을 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가격 협상력보다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급망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상승 국면이 아니에요. 이건 AI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촉발한 구조적 변화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HBM 같은 특정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이 이걸 잘 보여주죠. 이로 인해서 메모리 제조사들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데이터 센터 수요에 집중하자니 기존의 중요한 고객사인 스마트폰, PC, 자동차 산업 등에서 부품 부족하다고 아우성에 터져나오고요. 그렇다고 기존 고객들을 다 챙기자니 AI라는 이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겠네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다른 산업 생태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자동차 생산 차질로 이어졌던 경험을 우리 이미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메모리 시장의 상황도 유사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각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적 판단과 시장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각 기업들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의 방향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책임 있는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기술 발전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격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HBM 수요 급증에서 시작된 그 나비 효과가 D램은 물론이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HDD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IT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 생산 방식의 변화, 예를 들면 빌드 투 오더 같은 거요. 그리고 핵심 부품, HBM 생산 집중으로 인한 다른 제품군의 공급 제약, 또 과거의 경험, 치킨 게임 같은 것에서 비롯된 기업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까지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AI 추론 시장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메모리 부족 현상은 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급변하는 기술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중요한 시장 변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